먼저 화가 치밀 때 화병을 예방하는 향기입니다. 과연 뭘까? 보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예! 백단향! 백단이 뭐죠? 백단이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백단향 하면 우리가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네. 크게는 향나무의 일종이고요. 여성분들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샌달우드라는 그런 아로마 정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향수나 이런 거에도 이것을 많이 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무거운 향에 속해요. 그래서 사찰에 가면 우리가 그 냄새가 나잖아요. 편안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저절로 기도하고 명상하는 효과가 나게 안정되고 편안하게 돼서 화병의 충격기에 아주 편안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박성준 원장님, 네. 백단향의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 향의 효과는 이제 뭐 좀 마음을 진정시켜주면서 또 좀 집중력을 좀 높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뭐 불면증이라든지 뭐 불안증 또는 뭐 우울증 이런 데에 사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불자가 아니어도 절에 가면 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네, 백단향은 아주 향이 무겁고 편안하고 느리게 이렇게 퍼집니다. 그래서 네. 정유를 떨어뜨리면 이 방울이 굉장히 늦게 떨어져요. 아주 찐덕찐덕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공황 발작이나 갑작스러운 감정의 기복, 또 급격한 분노에 이게 효과가 있고요. 화병과 공황장애 같이 분노나 격분, 불안들, 특히나 그때는 우리가 교감신경이 아주 흥분된 상태거든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달달하고 신맛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 백단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무겁게 이렇게 마음을 눌러서 명상시켜주는 것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늘 좋은 거 가르쳐 주셨네. 외박하고 들어갈 때는 백단향을 뿌리고 들어가면은 네. 아내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죄송한데 가정이 편안하려면 외박을 안 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방송 보고 계신 하일성 씨 와이프께서는 지금 짜증이 엄청 날 것 같은데요. 짜증 날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짜증이라는 걸 좀 봐야 돼요. 짜증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화가 나서 뭐를 깨부시거나 이런 때는 이제 격분으로 가는 거고요. 아예 체념할 때는 우울증 비슷하게 이렇게 가라앉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 이제 짜증이 돼서 가슴 속에 뭐가 맺히거나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날 때 쓰는 향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네. 하나, 둘, 셋! 예. 예. 라벤더. 그렇습니다. 가슴에 담아놓은 화나 억울 그리고 짜증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는 어떤 작용을 하는 향들을 사용하는데 그중에 가장 일반적이고 또 대중적이고 효과 있는 것이 라벤더입니다. 냄새가 참 좋으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진정작용이 있고요.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가볍게 해주기 때문에 이완되고 또 소화기나 경련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엄지장 녹화할 때 늘 라벤더 향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우리가 라벤더 하면 너무나 익숙한 그쵸. 향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라틴어로 보면은 목욕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목욕할 때 이걸 입욕제로도 많이 썼었고요. 네. 예전에 누가 클레오파트라가? 네. 냄새 지금은 충분하죠.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처럼 해서 마시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보기에도 좋고 마셔도 이게 맛도 있어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짜증날 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큽니다. 아까 야, 백단향 같은 경우에는 응급처치니까 뭐 바로 어떤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네네.
라벤더도 그런 즉각적인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라벤더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디퓨저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고요. 또 시간 될 때마다 허브차로 이렇게 이용하면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뭐 홀짝홀짝 이 혼자 다 마시네. 라벤더를 살살 불어가면서 마시는 이 맛이 그 버들잎 띄워주는 그 여자 있죠? 네. 그 생각이 나네. 바가지에다가. 지금도 이제 현대판으로 하면은 그 앞에 여주인이 네. 이걸 주면서 살살 불어가면서 마시는. 그렇다면은 자 이제 마지막 하나는 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아주 장기간으로 그 화병의 충격기, 갈등기를 거쳐서 체념하는 수용기가 있거든요. 예. 그냥 내 팔자가 이렇지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화병의 양상이 아주 우울증과 비슷하게 나타나요. 뭐 하기도 싫고 입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무기력할 때 그때 사용하는 향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향이네. 만성일 때, 네. 만성일 때 다 포차포차기 하고 모든 일도 다 싫어질 때. 하나, 둘, 셋. 로즈마리. 예. 많이 보셨죠? 네. 로즈마리는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중에 가장 가볍고 네. 빠르고 약간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에만 이렇게 둬도 바람만 불어도 이 향이 굉장히 이렇게 시원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각성 효과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잠자는 것, 이렇게 우울한 느낌을 깨워주고 각성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게 매운맛에 속하고요. 우리가 보면 소화도 이게 돕는 효과가 있고 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수험생 공부방에 이런 걸 두면 집중력도 높아지고 또 그러니까 잠이 오거나 졸리거나 한 것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집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나요? 까다롭지 않은가요? 잘 자라고요. 또 그냥 이렇게 두면 이 향들이 퍼져 오잖아요. 그러면은 맡기만 해도 가슴이 굉장히 시원하고요. 뭔가 이렇게 한숨 쉴 때 이게 가슴 샥 시원한 아유, 것처럼 당장 사야 되겠다, 이거. 이런 느낌이 확 저거 들어옵니다. 좀 길러봅시다. 아, 이거요. 식물원에 가면은 겨울 보온만 잘하면요. 우리 얼음 키만 보다 더 크게 자라요. 아니 저거 햇볕 뜨는 창가에다 놓고 이렇게 물 주니까 그냥 제절로 자라던데요. 예. 잘 자라요. 그리고 저도 이제 로즈마리를 항상 이제 베란다에 키우는데요. 로즈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고기 요리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나 닭고기처럼 좀 담백한 육질을 가지고 있는 요리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 누린내도 없애주지만요. 냉장고에 여러 음식 냄새가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가지를 뚝 꺾어가지고 넣어두시면은 이렇게 숯을 넣어놓은 것처럼 냄새를 흡착을 하거든요. 네, 주방에서 여러모로 사용을 하실 수 치 있습니다. 냄새 제거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우 저거 일단 이파리 노총각 냄새도 가능하죠? 바로 그거죠. 그 냄새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참아야지. 아우.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향기요법. 이번에는 향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차인데요. 어떤 차를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오늘 제가 화병 예방 및 공황장애 이거에 관련된 것은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심장의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 심장을 안정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차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청국장 치자차입니다. 청국장 치자차. 너무 안 어울린다. 청국장으로. 야, 들어보셨습니까? 김정은 교수님. 네, 치자는 이제 빛이 고와서 우리가 이제 녹두 전을 부칠 때 좀 노릇하게 보이기 위해서 치자물을 섞어서 이제 갈아주면은 오래 굽지 않아도 노릇한 그런 먹음직스러운 빛깔이 나오거든요. 또 향도 독특하고 또 먹었을 때 은은한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치자물을 우려가지고 뭐 밥을 짓는다든지 또는 차로 드시기도 하는데 그 치자 화분도 이렇게 팔아요. 열매가 매달려 있는데 흰 꽃이 피면서 꽃의 향도 은은하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열매까지 따서 또 요리에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화분을 키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동기 원장님. 치자는 어떤 효능이 있는 겁니까?
치자는 참 두루두루 사용되는 약재인데요. 심장의 약이 될 수도 있고요. 폐의 약이 될 수도 있고 간 그리고 위장의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 치자가 네. 말렸을 때 저 모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 것으로 된 모양을 한번 보시면 네. 심장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예쁜데요. 예, 특이하게도 한약재 중에 어떤 장부와 비슷하게 생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효능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네. 저 치자는 약간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심장에 열이 생겨서 발생하는 가슴 두근거림이 항진된다든지 아니면 불안, 초조 그리고 불면증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약재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건 치자를 물을 들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옷감을 물들이는 데 사용되는 건 정말 항산화 효과가 강력한 겁니다. 보통 오디라고 아시는 것도 네, 예, 흰 옷에 물들면 안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그것도 항산화 효과가 또 뛰어나고요. 또 까마준이라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저 치자도 노란 물이 잘 드는 항산화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몸에 아주 좋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맛과 향일지 몹시 궁금한데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네, 우선 이 청국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청국장을 그냥 끓이면 냄새가 너무 심해서 네. 이건 청국장 먹는 느낌이 나서 먹기가 힘들고요. 예. 요즘에는 이 청국장을 말려서 이렇게 분쇄를 한 이 가루 청국장을 쓰시면 가정에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자는 한번 씻어서 건조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요. 이게 치자 한 4g 정도 돼요. 이 4g을 물에 넣고요. 네. 그리고 물은 한 500cc 정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청국장 가루 한 20g 정도 돼요. 이것을 함께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끓이면 이 500cc가 한 300cc 정도 돼요. 그럼 300cc면 이런 컵이나 종이컵으로 3잔 정도 나오거든요. 식후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하루 분량이고요. 그럼 그렇게 식후 3번을 음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 이거 출연하기 전에 아까 제가 한 팩을 먹고 들어왔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네. 이걸 조금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즉각적으로 효과도 나오고요. 그래요? 이게 이제 조금 오래된 병들이나 이런 경우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효과들이 나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비방으로 쓸 때는 뭘로 쓰냐면 안면 홍조가 심하거나 열불 날 때 이것들을 쓰면 가라앉는 효과가 있고요. 갱년기에 굉장히 좋은 차네요. 그러니까. 갱년기에도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 이제 문제될 수 있는 게 이게 치자는 열을 깎아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없는 분들이 쓰시면 심장이 에너지가 좀 이렇게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초나 대추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그럼 감초의 단맛과 대추의 어떤 보하는 성질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래 복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 그렇게 하면 문제되는 게 또 뚱뚱하신 분들은 살찌실 수가 있거든요. 청국장도 콩이고 대추도 이제 열매니까 그때 생강을 여기다 넣으시면 생강이 이제 몸도 따뜻하게 하고 심열은 또 내리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더부룩한 것도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면 큰 부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공황장애로 고생한 하일승 씨. 예. 자, 조금 한번 드셔보세요. 그 진작 이런 차를 알았으면 그 고생은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앞으로도 가는 길이 험한 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말? 어떻습니까, 말? 대추 좀 감초 좀 넣으면 좋겠죠? 이건 이게 일부러 무슨 안 저 넣는데요. 건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서. 근데 청국장 향이 많이 나나요? 어떻습니까? 맛도 좋은데요. 맛도 좋죠. 네. 대추 감초 들어가면 더 좋겠죠. 예, 예, 약간 달짝지근하게 그죠? 저는 사실 이게 청국장 맛이 나면은 네. 좀 텁텁하고 조금 먹을 때 조금 이렇게 좀 비위가 약한 사람은 못 먹지 않겠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고소합니다. 왜 콤콤한 아, 청국장 아주 향 이런 거 고소해요. 괜찮아요? 이쪽으로 드세요. 네, 또 우리의 하이성 씨가 또 같은 네. 심장병을 앓았다고 우리 심장병 이렇게, 동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또 해주시네. 진짜 맛이
먹을만하네요. 네. 네. 제가 일부러 대추하고 감초는 안 넣고 네. 치즈하고 청국장만 넣어서 제가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아. 구수한 그런 맛이 나고요. 근데 청국장 그게 안 나지요? 청국장 맛은 안 나네. 하나도 안 나네요. 하나도 안 나요. 네, 습하게 되어 있을 때는 청국장 냄새가 나지만 말려서 매주 가른 것처럼 이렇게 가르면 그 냄새가 많이 빠집니다. 예. 오늘 마음의 병에 대해서 몰랐던 놀라운 사실과 아주 쉽고 효과적인 치료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정국 원장님, 마음 튼튼, 몸 튼튼의 비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불안 어떤 공황장애든 화병이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이렇게 어떤 전투 태세, 이렇게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교감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좀 이완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호흡법하고 이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이제 가르쳐 드리고 이제 실제로 해보시라고 하는데요. 배를 움직이면 이제 그 폐 밑에 있는 그 횡격막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의 용적이 이제 아주 극대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내쉴 때 조금 더 이렇게 길게 내쉬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맑은 기운으로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낸다 이런 기분으로 들이쉴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 들이쉬고 내쉴 때는 이게 조금 더 길게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조금 더 이게 길게 해서 이렇게 내보내시면서 뭐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실제로 소리를 좀 내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도 뭔가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맞아. 이렇게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들을 날려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부직갱이로 이렇게 불 떼면서 아궁이에 불 떼면서 어이구 이런 게 스트레스 해소법에도 또 하나 그럼요. 있었겠네요. 예, 그거는 이제 호흡이 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점진적 근육 이완 이것도 이제 좋은 이완법이거든요. 몸을 이렇게 꽉 긴장을 시켰다가 이렇게 푸는 연습을 계속 반복을 하시다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태세에서 근육이 긴장됐다고 그랬잖아요. 긴장됐다가 그걸 또 인위적으로 이렇게 확 이완을 시키면서 그 긴장했을 때의 느낌하고 이완했을 때의 느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 보면 몸 전체의 근육을 이렇게 좀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근육을 풀어주고 또 당연히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완 효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아픈 거 숨기지 마십시오. 엄지의 제왕이 처방전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엄지의 제왕!